안녕하세요. 지난주 세미나에서 모니터링이 필요한 이유를 알아봤으니 오늘은 직접 실습을 해보고자 합니다. 본 발표에 사용된 자료들은 교육적 목적을 위해 인용한 것입니다. 모니터링을 위해 여러 자료를 수집하면 행간을 읽어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실습 전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수집되는 자료에는 특허가 포함되는데요. 사람들은 특허를 무슨 생각으로 낼까요? 첫째로는 발명이 취미인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연예인에게서 많이 보이는 패턴입니다. 둘째로는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직벌보상 제도를 운영하는 곳에서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로 특허 지분을 받고 싶어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표현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직벌보상과 실시료를 혼동하고 계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넷째로 기술력을 인정받고 싶으셔서 특허를 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특허는 기술력을 입증해주는 취지의 제도는 아닙니다. 다섯째로는 돈이 된다고 해서 특허를 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은 언제나 대체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부 제한을 거절하거나 가격을 흥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D사는 유명 엔터테인먼트 기업이지만 보안 검색대 특허도 가지고 있는데요. 놀이공원 등 이 회사의 사업 영역을 생각해보면 이런 특허가 뜬금없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기업들은 대체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고 제한한 기술이 사업에 꼭 필요한 상황이라도 그것을 구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기술을 제한한 회사가 혼자서 사업을 키우려는 경우 시장에서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회사가 제한한 기술이 경쟁사로 넘어갔을 때 시장에서 위협이 된다면 그런 경우에는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만약 두 개의 회사가 여러 제품을 가지고 있고 한 제품에서는 공격을 하고 다른 제품에서는 방어하는 식으로 서로 주고받을 거리가 있다면 서로 화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이 자기 기술을 사용하더라도 자기들끼리는 딱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구도에 새로운 기업이 끼어든다면 그때는 다 같이 적극적으로 후벌주자를 견제합니다. 이것이 바로 특허 장벽이라는 것입니다. 특허 장벽을 극복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기술 발전이 예상되는 방향으로 미리 특허를 많이 출원하여 놓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으니 짐작하시겠지만 사실 특허 한두 개 가지고는 돈을 벌기 어렵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경쟁 제품 출시를 막고 싶어서 특허를 내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출시 후 판매 금지라면 모를까 출시 자체를 막을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으니 제목을 이렇게 바꾸는 것이 맞을 듯합니다. 이런 이유로 특허를 내실 때에는 시장에 경쟁 모델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업 입장에서 특허를 출원하는 이유의 대부분은 안전하게 사업을 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특허를 낼 때에는 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한 상황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후에도 두세 가지 이유가 더 있지만 이 정도면 어떤 자료를 수집했을 때 그 배경을 추측하기에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중요한 것은 개별 건이 아니라 기업의 전체 활동과 대조해야 내부적으로 어떤 것을 준비하고 있는지 추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인수합병에 대한 기업의 심리를 알아봅시다. 인수합병을 통한 스타트업의 투자 회수 비율이 매우 낮다는 분석 기사인데요. 네트워크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스타트업은 스타트업끼리 인수합병을 하는 경향이 강하고 잘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대기업도 꾸준히 스타트업을 인수하고 있습니다. 만약 기업 또는 기술에 대한 인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째는 사업 로드맵상에 없는 아이템인 경우입니다. 단순히 재밌다거나 돈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자신들과 무관한 아이템을 사들이는 경우는 없습니다. 둘째로는 시장이 상이한 경우입니다. 인수 후에 다른 지역향으로 다시 개발을 해야 한다면 그냥 처음부터 내부에서 만드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셋째로는 기술력을 보완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내부 기술 수준에 비해 나은 점이 있어야 인수를 생각하게 됩니다. 다섯째는 네트워크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용자층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입니다. 기업들은 상파울루라든가 문바이와 같이 자신들이 확보하지 못한 지역의 사용자층을 콕 집어서 확보하고 싶어 합니다. 여섯째는 글로벌 인지 확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이고, 일곱째는 그로 인한 홍보 효과를 얻을 수 없는 경우입니다. 마지막은 시장 진출 장애 요인 제거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시장 진출 장애 요인이란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 전 세계에서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데 장애 상표가 발견돼서 유럽에서만 그 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고 가정합시다. 이런 경우 유럽 시장에서만 다른 상표를 붙여서 판매할 수도 있겠지만 고작 한 지역만을 위해서 그렇게 하기에는 비용 측면으로 보나 브랜드 통합 측면으로 보나 손해가 큰 것이 사실입니다.
또는 장애 상표와 지정 상품을 다르게 해서 공존하는 것을 시도해 볼 수 있겠지만 기술을 계속 발전시키다 보면 언젠가는 다시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특정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데 지속적으로 걸림돌이 되는 요소를 시장 진출 장애 요인이라고 합니다. 앞에서는 상표를 예로 들었지만 사업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라면 부동산이든 생산 설비든 특정한 원료든 그 무엇이나 장애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특정 지역에서 장애 요인을 선점하고 있거나 장애 요인을 대체할 수 있는 무언가를 선점하고 있거나 장애 요인을 선점한 기업과 다른 분야에서 공방을 주고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 협상이나 인수합병 제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료를 정리하실 때에는 이러한 장애 요인 극복에 대한 행간을 읽어야 합니다. 그런 정보들에는 신규 시장 진출에 대한 구상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모니터링을 위해 자료를 획득하고 정리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우선 모니터링 대상 기업이 어떤 경로로 정보를 공개하고 얼마나 자주 공개하고 한 번에 공개하는 분량은 얼마나 되고 공개하는 정보의 종류는 어떤 것이고 공개되는 정보들은 얼마나 믿을 만한지 미리 조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기업이라면 아무리 모니터링을 해도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어떤 주제를 얼마나 자주 모니터링할지, 어느 국가에서 공개하는 자료를 어떤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올지, 검색식은 어떻게 입력할지 목록을 만들어서 정리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정기적으로 자료를 수집해서 분류하고 저장합니다. 원본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원문을 스크랩하거나 다운로드해야 합니다. 만약 API가 공개된 경우라면 자동으로 데이터를 끌어오는 것도 좋습니다. 자료량이 방대하기 때문에 온라인상의 비공개 게시판을 개설하거나 파일 공유 서버를 구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수집하는 자료는 담당자 선에서 매일 리뷰하고 부서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토론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경영자도 참석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으로는 수집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모니터링 대상 기업에서 준비 중인 사용 시나리오들을 도출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대략적인 가설을 먼저 세워놓고 수집된 자료들과 비교해서 가설을 유지하거나 폐기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다음은 이러한 사용 시나리오 상에서 새로운 제품 개발 기회 요소를 찾는 단계인데요. 매일 혼자 하는 리뷰에서 이런 것을 찾아내기는 어렵고 일주일에 한 번 부서원들이 모였을 때 토론을 통해서 찾아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찾아낸 기회 요소는 실제 제품 기획에 반영하게 됩니다. 오늘은 한정된 시간에 모든 프로세스를 체험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자료 수집부터 기회 요소 노출까지만 시범적으로 연습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점심 맛있게 드시고 오후 실습 시간에 실습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